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귀는 짝짝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한쪽이 기울여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은 히도반 헤네흐텐, 옮기니는 장미란 선생님이시라고 하고,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입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나요? 제가 토끼인가 봐요. 저는 당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저 어렸을 때 당근 못 먹었어요. 왜 그 당근에 그 특유한 그 흙내음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저한테는 비위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는 제가 이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반년을 살고서 당근의 그 사랑스러움,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서 당근을 먹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 행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당근 꼭꼭 씹어보세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당근을 좀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요, 땅콩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 땅콩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땅콩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잇몸이요, 아랫 잇몸이 막 곪아요. 그래서 요즘은 먹는 거 절제하고 있어요. 땅콩. 근데요, 오늘은 5알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하는 일이 이것저것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의외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나머지 것들을 행하는데 장애가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 피부에 나타나는 점, 얼룩, 탈설. 그러니까 탈설이라는 거는 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때처럼. 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럴 때 이렇게 손이 좀 더 가고 마사지 해주고, 또 내 몸에 사랑해 고마워라고 고백하면요,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열침도 하고 침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을 드시지 않고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단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먹거리들이요, 굉장히 사실은 정말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슈퍼마켓, 대형마켓, 대형마트 이런 데서 파는 그 막 삐까뻔떡하게 생긴 그런 모든 뭐 과자, 음료, 뭐 콜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비닐봉지에 가득 아주 이쁘게 그 색깔 포장 예쁘게 된 그런 음식들에 많이 노출을 시키면 우리 안 썩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방부제 먹고 살아서 저는 사실 그래요. 수목장으로 죽고 싶어요.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저는 그냥 뭐 바다는 잘 모르겠고, 저는 워낙 그 푸른 잎사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저는 수목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꼭 어느 지역에 어느 나무여야 된다는 그건 없어요. 그냥 나무 있는 곳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거름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영광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 주변에 널린 그런 모든 음식들에 너무 노출시키지 마세요. 물론 자급자족처럼 훌륭한 건 없는데 우리 또 이 도심 속에 사는 우리 도시인들은 한계가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식을 드시는 거를 강추를 드립니다. 요즘은 또 제가 잇몸이 부실한 관계로 또 잇몸에 좋은 것이 양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그 당근 스프를 해서 만들어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양파는 이제 뭐 깍두기다 좀 작게 썰어서 그 결이 있으니까 어차피 깍두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게 잘게 써셔서 그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기름을 둘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기름이 또 제대로 된 기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급적이면 기름을 안 쓰는 것도 방법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두부 같은 경우도 기름을 절대 두르지 않고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어차피 그냥 두부 자체가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썰어서 그거를 팬에 그냥 올려놔요. 그러면 신기하게 타지 않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릇노릇해지거든요. 그럼 그냥 꺼내서 간장을 찍어 먹든 고추장을 찍어 먹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근 스프 얘기를 하면 당근 스프 너무 간단한 게 양파를 일단 반을 썰어서 반쪽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을 잘게 썰어서 뭐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저는 이제 평소에 냉장고 그 유리병에다가 다시마, 그 다음에 구기자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양파 껍질 깨끗이 씻어서 곰팡이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양파 껍질 깨끗이 씻어서 양파 껍질도 넣고, 또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서 그걸 편을 썰어서 그냥 뭐 건조기에 넣지 않고 워낙 아파트가 건조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신기하게 생강만 유일하게 곰팡이가 안 나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걸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우려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갖고 이제 저는 이제 양파를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기름을 볶았는데 이제 지금은 양파를 그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그냥 끓여요. 자글자글 끓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반투명해졌다 싶을 때 당근을 막 한 개, 저는 이제 당근은 크지 않은 사이즈, 한 중간 사이즈 될 만한 거를 그냥 거의 밑둥도 저는 다 먹거든요. 깨끗이 씻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껍질을 절대 안 벗겨요. 그래서 흙이 좀 있으면 어때요? 옛날에는 아기 땐 우리 어린 70년대, 물론 저는 도심에서 컸지만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뭐 흙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뭐 미네랄 얼마나 풍부합니까? 무기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껍질도 벗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껍질 그대로 그 깨끗한 물, 흐르는 물로 그냥 씻어서 막 볶기 좋게 잘게 썰어서 그 후라이팬에 양파를 끓였던 거기에다 투하해서 역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뚜껑을 덮어놓고 끓이신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그거를 옮겨서 갈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소금을 넣기도 해요. 저도 이제 소금을 넣기는 어쩔 때는 소금을 생략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넣을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금으로 그 다음에 후추로 이제 풍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는 통후추 그렇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갖다 이렇게 떠먹어 드셔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게 그게 잇몸에도 좋지만 눈에도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매일 밥 먹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근데 저는 사실은 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끼를 절대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세 끼를 먹다 보면 대충대충 때울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토피언이다 보니까는 시중에 파는 과자들 먹으면 그 매끼라고 있어요. 목에 마치 매실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막 그 침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뭔가 그득히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자 같은 것도 못 먹어요. 잘.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한 끼를 먹어도 반드시 정성스럽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곤드레나물 요즘 너무 취했어요. 곤드레나물이 그렇게 맛있는 줄 정말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곤드레나물은 정말 특별하게 무슨 산 타고 나서 내려가서 그냥 곤드레밥 먹는 정도로 그냥 연중 행사에 가까운 곤드레를 먹었는데 어제 그제 건 곤드레를 사서 먹었거든요. 불려서.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도 또 맛있다고 한 번도 제 음식을 그 반찬통에 덜어서 먹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걸 두 번째로 먹은 게 곤드레 나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둘째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건 곤드레 나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나물은 다 좋아해요. 나물은 뭐든 콩나물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녹두나물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베트남 쌀국수에서 좋아하는 거는 그 생 녹두나물을 그냥 이렇게 뜨거운 데서 샤브샤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저는 그 양파 장아찌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국수를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혼자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야채가 너무 좋아요. 채소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방송,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중에 수지에 사시고 풀에 관심이 많으시고 풀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산에 나는 풀들을 저는 공부하고 싶거든요. 물론 유튜브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생소하죠. 그 풀이 그 풀 같고. 근데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강교산 인근 가까운 산에서 뭐 채취해서 정말 그냥 밥이랑 고추장만 딱 싸가지고 가서 진짜 양푼 같은 거 들고 산에 가서 그냥 비벼 먹는 거죠, 뭐. 그냥 그거 산에 나는 나물 따가지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난 그렇게, 저는 태평농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중노동을 해서 막 뭘 거두고, 그리고 무슨 뭐 비료,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뭐죠, 그거? 제초제 같은 거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기절하고 싶을 만큼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저는 태평농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냥 먹을 만큼 먹고 그 나머지 남은 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드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자급자족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풀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 아니 조예가 없다 하더라도 뭐 풀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건 어떠세요? 네. 참 별 얘기를 다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통통한 토끼도 있고 홀쭉한 토끼도 있어요. 키 큰 토끼도 있고 키 작은 토끼도 있답니다. 똑똑한 토끼가 있으면 멍청한 토끼도 있고 깔끔한 토끼가 있으면 털털한 토끼도 있죠. 남자 토끼가 있으면 여자 토끼도 있고요. 하지만 토끼라면 누구나 길쭉한 귀가 2개 있죠. 리키도 길쭉한 귀가 2개였어요. 단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어떤 토끼, 만약에 내가 토끼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토끼의 부류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작은 토끼고요. 귀도 2개지만 토끼처럼 길지는 않지만 귀는 2개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제가 은근히 멍청해요.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토끼에 속하고요. 그리고 털털한 토끼예요. 저는 은근히 깔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 보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털털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깔끔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든 이렇게 설거지 같은 것도 절대로 퐁퐁을 안 씁니다.
그냥 흐르는 물로 닦으고요.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식단 자체가 고기가 없어요. 그냥 채식 위주다 보니까 나물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퐁퐁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토끼 부류예요. 키 작고 멍청하고 또 통통하지도 않고 홀쭉하지도 않은 적당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토끼. 그리고 또 여자 토끼. 그리고 귀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 토끼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토끼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똑똑한 토끼도 좋고 멍청한 토끼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냐면요.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쵸? 너무 똑똑한 것도 어쩔 때는 피곤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들의 행복을 위한 똑똑함이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 똑똑함이 이기적인 똑똑함이라면 굉장히 많이 피폐할 거예요. 삶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스마트한 어떤 똑똑한 토끼가 있다면 저의 이 멍청함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저를 똑똑함으로 인도해 주면서 나의 그런 어수람을 통해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또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리키의 귀는 남들과 조금 달랐답니다. 원래 토끼 귀는 쫑긋 서 있잖아요. 양쪽 귀 모두가. 그런데 리키 오른쪽 귀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언제나 리키를 놀려댔죠. 야, 축 늘어진 귀. 귀를 쫑긋 세어봐.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리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두 귀가 모두 쫑긋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아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따옴표를 못 봤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는 리키기도 쫑긋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리키는 아이의 귀를 감추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주전자 덮개를 머리에 푹 덮어 썼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리키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다행히 리키한테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덮개 때문에 리키는 너무너무 답답했답니다. 저 예전에 제가 이제 흰머리가 금방금방 나는 거예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염색은 귀찮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자를 즐기게 된 거예요. 모자를 쓰면 안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모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앞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뭐 4차선, 5차선, 6차선 거의 10차선 도로가 된 거예요. 앞머리가. 아,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모자 쓰는 거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습관이 그리고 이제 머리라는 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딱 확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뭐 머리를 안 감았거나 내지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머리가 막 어수선하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모자.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머리를 감아서도 모자를 쓸 때도 많았죠. 왜냐면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리키가 만큼 그렇게 애절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모자를 그냥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제가 생각해도 말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키는 당근으로 귀를 세웠어요. 축 늘어진 귀에다가 당근을 쏙 끼운 거예요. 친구들은 리키를 보자마자
와하하하 웃어댔어요. 리키야, 그 귀를 먹어도 되니? 하고 놀리면서 말이에요. 리키는 귀에다 작은 나뭇가지를 대고 끈으로 친친 동염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것도 이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림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뭔가를 지게처럼 이렇게 뭘 이지 않는 이상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엾은 리키는 붕대로 귀를 둘둘 감았어요. 빨래집게로 귀를 빨래집게로 귀를 집어서 낚싯대로 들어 올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가능하죠.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귀에다 풍선을 달아보기도 했어요. 헬륨 풍선이겠죠?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깔깔대며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리키는 더 이상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리키는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한테 소리쳤어요. 이 보기 싫은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야. 두고 봐. 바보 같은 심술꾸러기 녀석들도 다시는 안 볼 거야. 절대로. 리키는 흐흐흐 흐느껴 울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리키의 귓속이랑 귓볼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또 귀의 길이도 재고 온갖 이상한 소리도 들려주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공책에 꼼꼼히 적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죠. 네 귀는 멀쩡하단다. 조금 힘이 없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단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 리키는 돌아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원래 귀들은 모두 다르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엄마 귀는 예쁘고 아빠 귀는 튼튼하죠. 할아버지 귀는 날카롭고 할머니 귀는 보드랍죠. 리키는 생각했어요. 내 귀는 짝짝이야. 하나는 쫑긋 서 있고 하나는 축 늘어져 있고. 그러자 푸후후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꼬마 토끼 하나가 반갑게 소리쳤죠. 야, 리키가 온다. 그러자 제일 덩치 큰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리키, 어서와. 네가 없어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네 길을 세울 방법을 알아냈어? 그러자 리키가 말했어요.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내일 모두들 동산으로 와. 당근이랑 끈이랑 가지고 말이야. 이튿날 리키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어요. 얘들아, 당근을 귀에 매달아봐. 한쪽 귀는 서 있고 한쪽 귀는 누웠네. 리키를 따라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까르르 까르르 소리내어 웃어댔죠. 배꼽이 빠지도록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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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그리고 처음으로 리키도 친구들도 모두 똑같아졌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을 맺는데요. 사실 뭐 기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 좌우대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뭐 귀도 다른데 하물며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른데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축복이고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건강이죠.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처럼 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축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됐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가슴 아픈 일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어디가 다르세요? 그리고 사실은 비교하는 것처럼 정말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사고, 시간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한박 미소를 짓는 것도 좋고요. 나 자신을 쓰다듬는 것도 좋습니다. 내 자신의 몸의 일부 어디 아픈 부위를 속삭여 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줘서 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힘을 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른 것은 저주가 아니요 축복임을 우리 서로 자축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